근데 그 우리가 윤석열 하지만은 감사원에도 리틀 윤석열이 한 분 계셨죠. 우리 유병호 씨라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데 새로운 감사원장한테 엿보낸 그 유병호 말하는 거죠. 뭐 새로 감사원장이 아니고 이제 그 사무총장한테 아마 사무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죠.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에 대한 고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병호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감사원에서 아마 사무총장도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교두보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작은 윤석열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뭐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마 감사원 안에서 이 유병호가 저질렀던 이 불법과 비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게 감사원이 또 헌법기구기도 하고 이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긴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아마 감사원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 유병호의 범죄 사실들은 계속 고발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유병호도 뭐 징계 정도에서 끝날 사람은 아니고요. 무조건 수사받아가지고 이제 형사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은 뉴스에서 좀 볼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모든 기관들에서는 정상적인 기관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들게 했죠 실제로 보면. 뭐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서 감사원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죠, 유병호 같은 사람이. 아니 근데 유병호가 관여된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당연히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들어있는 사안일 것이고, 북한 그 감시초 GP라고 하죠. 불능화 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당연히 군사적인 기밀들이 담겨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낸 겁니다. 그런 과정에 유병호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병호는 또라이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세상은 요지경을 최재 감사원장 퇴임하는데 3분 동안 트는 또라이가 어딨어요. 이게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본인은 이제 그 이쪽에 TF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TF에 그 뭐 가입된 뭐 인물이었나? 그 사람한테 너 무슨 X 냄새 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신임 사무총장한테 그 이쁜 박스에 명품 박스에다가 엿을 보내가지고 선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타이거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조폭이야? 타이거파를 만들게? 그 얘기는 뭐 이니셜만 따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건데 신속하고 뭐 정확하고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그냥 이런 사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징계 대상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거죠. 하나의 같은 거예요. 뭐가 됐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 사실 언론 보도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았죠.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사무총장은 따라야 돼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결정권도 개시권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실은 1년치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계획까지 짜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막 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추후에 보고한다든지 말 안 듣는다든지, 전부 다 불법 위법, 이거 나중에 다 문제 생긴다라고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된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그러니까 유병호가 핵심이고,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전 이 사람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고발됐죠. 그러니까 이 최재해 원장도 감사원을 유병호가 이렇게 날뛰면서 다 망가뜨리고 있을 때 사실상 방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한테 결국에는 또 줄을 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이 아마 헌법 그 헌정사상에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예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유병호의 그런 알려진 지금 여러 가지 고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GP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상 대선에 관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주는 건데, 이게 GP 감사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실정을 감사해서 발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올해 4월 말에
특정 보수 언론의 단독 보도가 됐고 제 기억으로는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그 시점에 나왔을까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제가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들을 보도자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을 했는데 TF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자료를 기사가 나오기 전에 배포하려고 유병호의 지시 등으로 의거해가지고 비공식 보도 자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포하기 전에 자료. 근데 그 자료와 특정 언론사에서 4월 말에 보도한 내용하고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 보도 내용이나 사용된 용어 등이 일치율이 94%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사받고 뭐 한 거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 내용을 원용할 수 있게 자료를 사전에 특정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또 개연성 있는 부분이 상당한 게 날짜가 이렇습니다. 일지를 설명드리면 4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10분에 유병호 전 총장이 특정 언론사의 기자를 집무실에서 1시간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러면 23일 날, 22일 날 오후 늦게 들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에 발제를 했겠죠. 우리 업무 루틴에 따르면은. 그러면 23일 했으면 단독 보도의 경우 조간신문에 실리는 경우에는 24일 새벽이나 그렇죠. 24일 프린트아웃으로 나오는 게 맞고 실제로 이 보도가 4월 24일 목요일 조간에 오. GP 수사 요청서 주요 내용이 다 보도가 된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심지어 군사 기밀, 공무상 비밀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이 보도를 필두로 해서 대선인데 38개 언론이 관련 내용 후속 보도했어요. 그 내용 확인 작업을 감사원에 물어봤겠죠. 이런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권의 핵심에 서 있던 유병호라는 사람이 실제로 특정 보수 언론과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개입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십니까?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언론과의 유착, 그러니까 언론과도 한 편이 돼가지고 지금 정치 행위를 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감사원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악용이 되어 왔냐면 정권을 잡으면 감사원장을 자기 사람들로 앉혀놓고 감사원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정책 감사를 해요. 전임 정부에 대해서 싹 끌어와가지고 텔텔텔텔 털어가지고 이제는 수사로 또 넘어가고 이게 또 언론 플레이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윤석열이 가장 잘해온 거죠. 사실은 유병호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한 특정 언론사와의 그런 자료에 나와요. 시점까지 다 맞아서 나옵니다. 네. 유치율이 94%? 4% 자료에 나옵니다. 이거 뭐 거의 그렇게.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권력을 감사원이 주물럭거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희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대박이네요 듭니다. 이거. 아니 정말로 이제 우리 심각하죠. 김준일 평론가도 언론을 사실 공부로도 연구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취재원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도 맞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유병호의 의도라는 건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대선은 이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대선 개입, 뭐 공무원 중립 의무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워.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유병호는 입장문을 냈는데 나는 이거 군사기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군사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의 그건 주장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좀 다퉈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유병호 라인을 빨리 조금 속아내야 됩니다. 속아내야 돼. 숙정을 해야 돼. 숙정. 이거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느 정권에 편들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감사원이 그동안 나름의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치적 중립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거를 무위로 만든 게 유병호 이런 사람이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아니, 정도까지는 이렇게 아니고 설친 사람이 없죠. 이게 사실 감사원과 관련된 내용이어 사람들이 정치 이슈를 다루는 분들도 약간 소홀하게 봤을 텐데 제가 보도자료 보면서 이게 TF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감사원은 유병호에 의해서 썩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사권이나 감찰권도 남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시가 돼 있냐? 22년에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처를 하기 위해서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그 대상자를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그리고 직무 성적 평가 시에 이미 평가 완료된 사람입니다.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서열이나 등급 상향을 사후적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인사농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식으로 됩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을 소위 말해서 자신한테 줄을 세운 건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성을 강하게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고 또 감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공직기강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했겠어요? 전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차고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감사원이 유병호 사단이 지금 하나회처럼 그 안에 암약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감사원 바로 세우기, 간바세를 해야 된다. 간바세를 간바세 들어가야 돼,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잖아요, 정바세. 그러니까요. 간바세가 야, 필요한 이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타이거파 내 그럼요. 찐타 뭐 인사로 보답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숨타 뭐 이런 게 다 있나 보네. 정말 말도 안 등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인혜 대행이 그 오늘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유병호 같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검찰이 특수부가 폐해가 있다면 감사원에는 특별조사국이라는 게 폐해가 상당히 많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정말 줄기차게 설명드렸지만 피해 사례가 수두룩빽빽한데 김인혜 대행이 특별조사국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감사원 논란의 진원지인 특조국 존폐를 고려하고 있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특조국 폐지를 포함해 조직 개편을 건의하는 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부당한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조사국이 쉽게 얘기하면은 대검 중수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이고 이게 그동안은 정권에서 또 하명이 오면은 이렇게 그 특별을 받아서 이렇게 쭉쭉쭉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내란 청산 TF 만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대니까 좀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얘기했던 게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책은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거를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힘을 약간 빼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사에는 감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짜요. 어디 감사하고 어디 감사하고 어디 감사하고 물론 이제 특별히 갑자기 감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그 의결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병호는 그거를 하나도 안 지키고 지만대로 하고 사후 보고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마구잡이로 감사원이 정권의 칼로 쓰이는 거를 어쨌든 제도적으로 막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사원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검찰에는 이제 중앙수사부 지금 이제 특수부죠. 반부패부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 특별감사부에서 똑같이 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장은 아마 한 부총리 준해서 대우를 해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위원들도 6명밖에 없는데 거의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에 대우를 받고 사무총장이면은 굉장히 이제 감사원에서는 최고위직인 거예요. 그 일반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하니 관리하니까. 근데 그 정도의 권위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것은 말 그대로 과거로 좀 암행어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사회가 부패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바로 잡으라. 그러면은 직무상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훨씬 더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놈들이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질을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권력을 여기 한번 쑤셨다가 저기 쑤셨다가 결국 본인들이 권력 그 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병호도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야 윤석열이도 저거 가지고 특수부 검찰 가지고 집권하는데 유병호 내가 왜 못해? 타이거파 집권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그렇지.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하나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게 악용되었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아주 명확하게 손을 좀 봐야 그리고 된다. 저는 이쯤 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제 그 유병호식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무죄가를 받았거나 나중에 기소가 됐지만 그런 산업부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감사원의 모습이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그렇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현희 의원 그 권익위원장 시절에 뭐 출근 시간 이것도 한번 털었잖아요 그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감사원의 이 흑역사들을 다 만든 거예요. 유병호 윤석열 시절에. 출근 시간을 털었어야지. 맞는 말이네. 대박인데. 정확한 말이네. 그 속인 것까지 있는 야, 거예요. 그거 감사 지금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털어야지. 알겠습니다.